독일 연방도로연구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간 강수량 1200mm, 여름 집중호우 300mm, 겨울 영하 20도 한파. 전문가들은 도로 포장 수명 5년 이하라 예측했죠.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저 파손율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보다 낮고 프랑스 고속도로보다 안전했습니다. 유럽교통공학회가 긴급 연구팀을 파견했고 일본 국토교통성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50년 이론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고속도로 불패 신화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연방도로연구소 BAS 출신 도로공학자입니다. 35년간 유럽 전역의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분석해왔죠. 아우토반의 내구성, 프랑스 A1 노선의 안정성. 이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국제도로연맹 IRF 아시아 컨퍼런스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극한 기후 조건에서의 도로 유지 관리였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한국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건 오류겠지. 한국 고속도로 포장 파손율 0.8%, 독일 3.2%, 프랑스 4.1%였습니다. 교통량은 독일보다 1.4배 많았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베를린의 2배였죠.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서울 외곽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시속 110km로 달리는데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포장 표면이 매끄러웠죠. 빗물이 순식간에 배수됐습니다. 20년 된 도로라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독일 같으면 이미 2번 재포장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후가 온화해서겠죠. 트래픽도 균등하게 분산되고. 하지만 컨퍼런스 첫날, 한국도로공사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연간 트럭 통행량이 전체의 32%입니다. 독일은 28%죠. 우리가 더 많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겨울 최저 영하 25도, 여름 최고 38도, 일교차 평균 15도, 연간 집중호우 일수 25일.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0.8%? 옆자리 프랑스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겁니다. 통계 조작이거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현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1970년 개통, 2015년 재포장. 4년 전 작업인데 포장 표면에 크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트홀 제로. 독일 A7 노선은 3년마다 부분 보수가 필수였습니다. 배수 시스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 측 엔지니어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3단 배수층, 투수성 아스팔트, 하부 지반 안정화 공법. 이 정도 시스템이면 비용이 캠당 평균 12억 원입니다. 독일은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캠당 연간 200만 원. 독일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A1, A7, A9 노선의 20년 유지보수 이력을 불러왔습니다. 평균 재포장 주기 8년, 부분 보수 연 3회, 포트홀 긴급처리 건수 연간 1200건. 한국도로공사 공개 자료를 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재포장 주기 12년, 부분 보수 연 1회, 포트홀 긴급처리 연간 320건. 4000km 노선에서 320건? 독일 아우토반은 13000km에서 1200건이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한국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24시간 멈추지 않는 물류, 승용차, 버스. 이 트래픽을 어떻게 해? 저는 35년 경력을 믿었습니다. 독일 기술을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도로 단면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홍 현장도 보고 싶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영동고속도로 확장 구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한국 데이터 검증 결과 보고 바랍니다. 우리 모델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다. 다음 날 아침 6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영하 5도 새벽 공기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도로 점검 차량에 올랐습니다. 여기는 1970년 개통, 2015년 재포장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4년차 포장이죠. 저는 차량에서 내려 포장 표면을 살폈습니다. 이건 크랙이 하나도 없는데요. 무릎을 굽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죠. 독일 같으면 3년 차부터 부분 보수가 시작되는데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우리 포장 설계 단면을 보시죠. 화면에 도면이 떴습니다. 최하단 동상방지층 30cm, 보조기층 20cm, 입도 조정기층 15cm, 아스팔트 기층 10cm, 표층 5cm, 5층 구조입니까? 독일 표준은 3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높지만 생애주기 비용은 낮죠. 캠당 건설비가 15억 원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독일의 1.8배였습니다. 그런데 연간 유지비는 캠당 200만 원, 독일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생애주기로 계산하면 한국이 더 저렴했습니다. 배수 시스템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도로 단면 사진을 펼쳤습니다. 3단 배수층입니다. 투수성 아스팔트와 하부 배수관이 연결되죠. 배수 능력은 1분당 12리터입니다. 독일 표준은 5리터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김 부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2018년 8월 집중호우 데이터입니다. 그래프가 떴습니다. 24시간 강수량 317mm. 이 정도면 유럽 기준으로는 도로가 물에 잠겨야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2시간 만에 배수 완료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시간요? 차량 통행도 유지했고요. 독일 아우토바는 같은 조건이면 6시간은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험장. 연구원이 저를 200m 시험 트랙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도로 피로 시험을 합니다. 거대한 기계가 보였습니다. 저게 MMLS3입니다. 영국제 도로 피로 시험기죠. 어떤 테스트를 하십니까? 40톤 하중을 반복 제어합니다. 10만 회 반복이죠.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현재 82,000회, 변형률 0.02mm, 크랙 발생 제로, 10만 회까지 견딥니까? 예, 20년 사용 조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독일 표준 포장으로 같은 테스트하면 연구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3만 회에서 균열 시작, 5만 회에서 포트홀 발생했습니다. 2배 차이였습니다. 그럼 한국 고속도로는 실제 수명이 독일보다 2배 깁니다. 오후 2시 회의실. 한국도로공사 연구진 5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를 혼합 사용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염화칼슘은 콘크리트를 부식시킵니다. 유럽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리머,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합니다. 언제부터죠? 2005년 개발 시작, 2012년 전 구간 적용 완료했습니다. 13년 전이었습니다. 독일은 2018년에야 연구를 시작했죠. 효과는 염화물 침투 80% 차단. 겨울철 포장 파손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원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봄철 해빙기 포트홀 발생 건수 연간 50건 이하입니다. 독일은 300건이었습니다. 50건요. 전 구간에서 4,000km 구간에서 50건입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독일 아우토바는 13,000km에서 1,200건이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한국이 18 수준이었죠. 오후 5시 북수원 나들목. 여기가 현재 확장 공사 중인 구간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북수원에서 안산까지 6차로를 8차로로 확장 중이죠.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2022년 5월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5년이나 걸립니까? 차량 통행을 유지하면서 작업하니까요. 저는 교통량을 봤습니다. 오후 5시인데도 차량이 꽉 찼습니다. 일평균 통행량이 이 구간은 15만 대입니다. 독일 A7 미넨 구간이 12만 대였습니다. 이 트래픽에서 공사를 야간 작업 위주입니다. 낮에는 최소 4차로 확보하고요. 현장을 둘러보는데 대형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40톤급 컨테이너 트레일러였죠. 저 차량 중량이 40톤입니다. 한국 법정 최대 적재 중량이죠. 독일은 38톤이었습니다. 그럼 도로 설계는 50톤 기준입니다. 안전율 1.25배로 설계하죠. 독일은 1.15배였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방. 저는 노트북을 열고 베를린 본부에 중간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기술 수준, 예상 초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름. 키워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장기 내구성 중심. 초기 투자 높지만 생애주기 비용 낮음.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배수 능력 2.4배, 내구성 2배, 유지비 13점, 겨울철 포장 파손 16점. 35년간 뭘 한 거지? 창밖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죠. 저는 한국도로공사 연역을 검색했습니다. 1968년 설립,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55년이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1935년 시작했죠. 90년 역사. 35년 차이를 어떻게? 이메일 초안을 다시 봤습니다. 확인 필요. 더 많은 데이터 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본부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자네 중간 보고 봤네. 한국 데이터가 정말 그렇게 좋은가? 예, 직접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렵군. 우리 모델과 완전히 다른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가 35년 경력이니 믿겠네. 최종 보고서 기대하겠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4시간, 365일, 55년간 달려온 도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가? 3일째 아침.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김 부장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영종대교를 건너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을요? 도로 조사인데 한국 교량 기술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차량이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영종대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게 영종대교입니까? 맞습니다. 2000년 11월 개통, 총 길이 4,420m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상 교량이었습니다. 서해 바닷바람이 강했죠. 하지만 차량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풍 설계 기준이 초속 40m입니다. 100년 견디도록 설계했죠. 독일 해상 교량 평균이 초속 35m였습니다. 2000년 개통이면 25년 됐는데 상부도로 포장은 2018년 한번 재포장했습니다. 18년 만에 재포장. 독일 해상 교량은 평균 10년마다 재포장했습니다. 차량이 교량 중앙부로 들어섰습니다. 이 교량은 2층 구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는 6차로 도로, 아래는 4차로 도로와 복선 철도죠. 철도까지요. 공항철도가 다닙니다. 세계 최초 3차원 자정식 현수교입니다. 케이블이 특이한 형태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3차원 케이블 구조가 비틀림 강성을 높입니다. 독일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연간 화물 처리량 300만 톤 구간입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공항 접근도로 상태를 보시죠. 포장 표면이 완벽했습니다. 개통이 2000년인데 25년 됐지만 포장 파손율 0.5%입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도로를 만져봤습니다. 크랙이 보이지 않았죠. 하루 평균 트럭 통행량이 12,000대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9,000대였습니다. 이 트래픽인데 어떻게?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특수 재질 아스팔트를 사용합니다. 폴리머 첨가제로 내구성을 높였죠. 화면에 시험 데이터가 떴습니다. 40톤 하중 반복 시험 10만 회 통과했습니다. 독일 표준이 5만 회였습니다. 오후 1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부터 AI 기반 도로 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AI가 진입 차량의 적재 상태를 자동 인식합니다. 트럭 한 대가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적재물을 분석했죠. 적재 불량 차량을 즉시 감지합니다. 효과는 낙하물 사고가 30.2% 감소했습니다.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마트 제설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IoT 센서가 놓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 감지합니다. 화면에 센서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영하 2도 이하, 습도 70% 이상이면 자동으로 제설제를 살포하죠. 작업 시간은 기존 대비 30분 단축됐습니다. 독일은 아직 수동 살포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시스템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5분 단위 위험 구간 예측 시스템입니다. 5분요? 딥러닝 모델이 교통량, 기상, 과거 사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사고 발생 5분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VMS로 경고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시간 예측이 가능합니까?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정확도 85%입니다. 독일은 이 기술을 2030년 목표로 연구 중이었습니다. 7년 차이였습니다.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하이패스 시스템을 보시죠. 차량이 요금소에 접근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로 통과합니다. 게이트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유럽은 30km로 감속하는데 우리는 2018년부터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사고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급감속 추돌이 없어졌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시속 100km 통과면 처리 용량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통행료 징수율은
99.8%입니다. AI가 미납 차량을 자동 추적하죠. 독일이 97%였습니다. 오후 5시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여기가 스마트 톨링 시범 구간입니다. 도로 위에 센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정차 없이요? 맞습니다. 2027년 전국 확대 목표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차량 번호, 차종, 통행거리, 요금이 자동 계산됐죠. 톨게이트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용량이 20% 증가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방. 저는 3일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영종대교 25년 운영, 공항 도로 0.5% 파손율, AI 적재 감지 30% 사고 감소, 5분, 단위 위험 예측, 시속 100km 하이패스, 스마트 톨링. 이건 따라잡은 게 아니야. 한국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보다 5년, 어떤 분야는 7년 앞서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본부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자네, 중간 보고받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나?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AI 시스템이 2023년부터라고? 맞습니다. 이미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건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불빛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우리는 이미 뒤처졌습니다. 얼마나? 최소 5년. 어떤 분야는 7년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일 연방도로연구소 35년 경력. 유럽 최고 도로 전문가라는 자부심. 다 무너졌구나. 창밖으로 한국의 밤이 흘러갔습니다. 1970년부터 55년간 달려온 고속도로. 처음부터 우리와 달랐던 거야. 4일째 아침. 서울 코엑스. 오늘은 국제도로학회 아시아 포럼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컨퍼런스 홀에 들어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다나카 부장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전체 고속도로의 60% 이상이 개통 30년을 초과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 결과 터널의 36%, 교량의 9%가 보수 필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2040년 이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1조 6천억 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다나카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12년 사사고 터널 붕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9명이 사망했습니다. 노후화된 천장판이 무너졌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중국 교통운수부 왕 국장이었습니다. 중국 고속도로는 2024년 기준 총 연장 19만 km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세계 최장입니다. 하지만 왕 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급속 확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10년 110번 국도. 차량들이 100km 이상 줄지어 있었습니다. 10일간 정체됐습니다. 하루 1km만 이동할 수 있었죠. 원인 분석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설계 용량보다 60% 많은 통행량. 보수 공사로 차로 절반 폐쇄. 과적 트럭 집중. 품질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왕 국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빠른 건설을 위해 표준을 낮췄습니다. 지금 그 후유증을 겪고 있죠. 휴식 시간, 복도에서 다나카 부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도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다나카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도고속도로를 아십니까? 도쿄 도심 고속도로죠. 1962년 개통했습니다. 60년 넘었죠.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교각 철골이 심하게 부식돼 있었습니다. 해안 구간입니다. 염수 때문에 철골이 드러났죠. 보수는 2015년에야 전면 안전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교통당국이 5년 내 보수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했죠. 지금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발표 차례였습니다. 한국고속도로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개통, 55년 됐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포장 파손율 0.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5년이면 일본 기준으로는 전면 재건설 시기인데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비결은 예방적 유지보수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8년 주기 재포장, 5년 주기 부분 보수,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초기 투자는 높지만 생애주기 비용은 낮습니다. 그래프가 표시됐습니다. 캔당 건설비 15억 원, 연간 유지비 200만 원. 왕 국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년이면 총 10억 원. 맞습니다. 건설비보다 낫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 교통국 1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했습니까? 1990년대부터 체계화했습니다. 그럼 30년 전부터?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20주년을 앞두고 장기 전략을 수립했죠. 다나카 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은 50년이 지나도 못했는데 우리는 일찍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독일, 일본의 실패를 학습했습니다. 노후화를 기다리지 않았죠.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실패를 학습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오후 5시 폐회식. 왕 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중국은 이미 세계 최장 고속도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는 길지만 품질은.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지었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다나카 부장도 합류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기술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이요? 네. 우리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한다니. 저녁 7시, 호텔 방. 저는 4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60% 노후화, 연간 1조 6천억엔 유지비 예상. 중국 19만 킴 건설했지만 품질 문제. 한국 55년 된 도로, 0.8% 파손율, 예방적 관리.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한국이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본부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자네 보고서 봤네. 일본, 중국도 같은 문제라고? 예. 오히려 그들이 한국에게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한국은 어떻게 그걸 피했나? 예방입니다. 고장 나기 전에 고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30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55년 전 건설, 30년 전부터 예방적 관리. 독일은 언제부터 준비했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5일째 아침,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오늘은 우리 핵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거대한 모니터 벽 앞에 섰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4,200km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죠. 이게 전부 라이브입니까? 5초 단위 갱신됩니다. CCTV 2,400대, 검지기 18,000개 데이터죠. 독일 교통센터는 30초 갱신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부근, 차량 적재물 낙하 감지.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자동 감지했습니다. 0.8초 만에 분석 완료됐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순찰차가 이미 출동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지시는 자동입니다. AI가 최적 순찰차 선정, 경로 제시, 3분 내 현장 도착 예상이죠. 저는 독일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관제사가 수동으로 확인, 무전 지시, 평균 12분 소요. 이 시스템, 언제부터? 2023년 전면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 목표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7년 차이였죠. 오전 11시 데이터 분석실. 한 연구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게 최근 3년 성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적재불량 자동 단속 효과 2023에 2025. 낙하물 사고 30.2% 감소. 평균 처리 시간 8.5분 3.2분. 2차 사고 발생률 62% 감소. 독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수동 단속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스마트 제설 시스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기상청 데이터, 노면 온도 센서, 교통량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그래서 AI가 5분 단위로 위험 구간 예측하죠. 정확도 85%입니다. 화면에 2024년 12월 데이터가 떴습니다. 대설주의보 발령, 경부고속도로 대구 구간. 기존에는 전 구간 제설 작업했습니다. 평균 2시간 소요됐죠. 지금은
위험 예측 구간만 선제 작업합니다. 1시간 30분으로 단축됐고요. 독일은 여전히 전 구간 작업 중이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였죠. 오후 2시 회의실. 본부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건설 해외 수주, 누적 실적. 2020년 기준, 누적 187조 7,223억 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1,500억 유로. 독일 도로 기업들의 10년 해외 수주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주요 국가는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38개국 166건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테라의 고속도로 설계 시공감 미 2020. 규모 260억 원. 4조 원 대형 건설사업 기술 지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 유지 관리 2020. 기간 16년. SK건설 컨소시엄. 한국도로공사 주도. 독일은 말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설계만 수출하고 있었죠. 한국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패키지로 수출했습니다. 기술 이전 요청도 많습니다. 본부장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 3차례 벤치마킹 왔고요. 중국은 포장 기술 공동연구 제안했습니다. 일본. 아시아 도로 강국이었던 그 일본이 뭘 배우려고.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이죠. 일본은 노후화된 후 대응하는데 우리는 노후화 전에 관리하니까요. 화면에 비교 데이터가 떴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비교 2023년 기준. 한국 사후 보수 35%, 예방 유지 65%. 일본 사후 보수 68%, 예방 유지 32%. 독일 사후 보수 71%, 예방 유지 29%.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게 철학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부터 장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독일이 동서통일 후 혼란을 겪던 그때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방. 저는 베를린 본부에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기술평가 최종 견해.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였습니다. 기술 수준 독일보다 5년 앞섬. 상용화 속도 독일보다 7년 빠름. 해외 시장 점유율 독일의 1.8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철학입니다. 독일 문제 발생 해결, 한국 문제 예방 성능 유지. 우리는 50년간 수리해왔습니다. 한국은 50년간 보존해왔습니다. 이것이 포장 파손율 0.8%의 비밀입니다. 키워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35년 경력이 부정당할 것입니다. BAS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입니다. 유럽 도로공학계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AI 시스템 정확도 85%, 해외 수주 187조 원, 예방적 유지관리 65%. 진실이니까. 저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베를린. 연방도로연구소 BAS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소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죠. We were wrong about Korea.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박사는 35년 경력입니다. 실수할 사람이 아니죠.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기술 수준 독일보다 5년 앞섬. 한 연구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1935년부터. 앉으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AI 시스템 상용화 독일보다 7년 빠름. 해외 시장 점유율 독일의 1.8배. 예방적 유지관리 65%, 독일 29%.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터 검증이 필요합니다. 소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0분 후. 윤 박사가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도로공사 공식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 해외 수주 187조 7,223억 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10년 실적 합계보다 많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 프랑스 도로청 DIR 본부.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측이 방금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포장 파손율 0.8%, 프랑스 4.1%. 5배 차이입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A6 고속도로 작년에 전면 재포장했는데 벌써 균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1970년 개통, 2015년 재포장. 현재 10년 차인데 파손 제로입니다. 국장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5층 구조입니다. 우리는 3층이고요. 건설비는
1.8배 비쌉니다. 하지만 유지비가 13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2시, 런던. 영국 도로청 내셔널 하이웨이즈 긴급 회의. 한국 기술이 이슈입니다. 책임자가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M25 순환도로, 연간 유지비 8억 파운드입니다. 한국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비슷한 규모인데 연간 3억 파운드 수준입니다. 치삼도 안 되네요. 겨울철 포트홀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12,000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전국 4,200km에서 50건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길이 대비 1,100 수준이군요.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리머 재질 아스팔트 기술입니다. 2012년 전국 적용 완료했고요. 우리는 2018년에 연구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도쿄, 일본 국토교통성 회의실. 한국이 또 앞서갔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60% 이상이 개통 30년 초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 도로 노후화 현황 2023. 터널 36% 보수 필요. 교량 9% 보수 필요. 2040년 이후 연간 유지비 1조 6천억 엔 예상.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55년 됐는데 포장 파손율 0.8% 유지 중입니다. 어떻게? 1990년대부터 예방적 유지관리 시작했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거품 경제로 허우적댈 때 한국은 30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세 차례 벤치마킹 갔죠? 네. 예방적 관리 시스템 배우러 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우러 가다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베를린 BAS 초장실 긴급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유출되면 큰일입니다.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유럽 자존심인데 한국에게 뒤처졌다는 게 알려지면 이미 늦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한국, 네팔 카트만두 테라이 고속도로 설계 시공간 및 수주. 한국,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16년 운영권 확보. 설계부터 운영까지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는 설계만 수출하는데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 한국의 포장기술 공동연구 제안. 중국이 한국에게 네, 자국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밤거리가 보였죠. 85년 역사의 아우토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일 연방교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하죠?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사실을 말해야죠. 소장이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국 언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아우토반 신화 흔들리나 한국 고속도로 기술력 재평가 필요 프랑스 르몽드 한국 도로 기술 유럽 기준 앞서 예방적 관리가 핵심 영국 가디언 한국 도로 인프라 수출 강국으로 부상 유럽 시장 위협 일본 니온게이자이 일본 국토교통성 한국 도로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노후 인프라 위기 대응 베를린 BAS 독도 연구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이 진짜 우리보다 앞섰대요. 35년 경력 윤 박사가 틀릴 리 없죠. 그럼 우리가 지난 10년간 헛짓거리 한 거죠. 복도 끝 윤 박사 사무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죠. 독일 문제 발생 해결, 한국 문제 예방 성능 유지. 이게 차이였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간 수리하느라 바빴고 한국은 50년간 보존하고 있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방교통부였습니다. 윤 박사님, 긴급회의 소집입니다. 1시간 내 본부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가야겠어. 더 배워야 해.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3주, 서울. 한국도로공사 국제회의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표단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상무가 인사했습니다. 윤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먼저, 제가 오판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M25 순환도로 연간 유지비 한국의 3배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김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철학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유지관리 접근법 비교, 유럽 방식 사후 대응형, 파손 발생 긴급 보수, 단기 해결 중심, 반복적 재시공, 한국 방식 예방관리형, 파손 전 예측, 장기 성능 유지, 생애주기 관리.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네, 경부고속도로 20년 차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2012년 사사고 터널 붕괴 사고 후에야 눈을 떴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현장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이 구간이 1970년 개통입니다. 기술자가 설령했습니다. 55년 됐는데 포장이 독일 대표가 무릎을 꿇고 노면을 만졌습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2015년 재포장했습니다. 10년 차입니다. 독일은 10년이면 벌써 균열 시작하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계측기를 꺼냈습니다. 평탄성 측정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5분 후 IRI 지수 1.2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 신설 도로가 1.5인데 예방적 유지관리 덕분입니다. 미세 균열 단계에서 처리하니까요. 프랑스 대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AI 시스템이 0.2mm 균열까지 감지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드론과 정밀 카메라로 자동 스캔합니다. 우리는 아직 유관 점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녁 6시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대형 스크린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실시간 5초 갱신입니다. 김상무가 설령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원주 구간 차량 고장 감지. AI 음성이 흘러나왔죠. 순찰차 3번, 자동 출동 지시. 도착 예정 2분 48초. 화면에 순찰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일본 대표가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 3분 내 도착하나요? 보십시오. 2분 51초 후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초 오차입니다. 영국 대표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평균 12분입니다. AI가 교통량, 거리, 도로 상황 모두 계산해서 최적 차량을 선택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메모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시기가 2023년 전면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독일도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본사 공식 협력 제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죠. 한유럽 도로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입니다. 김상무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안 내용, 예방적 유지관리 기술 공동개발, AI 기반 관제 시스템 공유, 인력 교류 프로그램, 연 2회 기술 워크샵.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는 건가요? 상호 협력입니다. 김상무가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유럽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포장 기술, 역사 지구 보존 공법.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앞서 있죠.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작년에 3차례 벤치마킹 왔던 게 그 증거죠.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오후 3시 MOU 체결식. 한국도로공사와 4개국 도로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유럽 일본 도로기술 협력 협약. 주요 내용. 예방적 유지관리 기술 공동연구. AI 교통관제 시스템 협력 개발. 연 2회 기술자 교류각 20명. 공동 워크샵 및 컨퍼런스 개최. 신기술 실증 프로젝트 협력. 사진 촬영이 끝나고 윤 박사가 김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가요? 제가 다른 나라에게 배우러 왔다는 게. 김상무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도 윤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보였죠. 한국이 50년간 쌓아온 게 진짜였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85년 역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죠. 방향이요? 독일은 속도를 추구했습니다. 아우토반 무제한. 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성을 추구했습니다. 50년 후에도 달릴 수 있는 도로.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차이였군요.
저녁, 송별 만찬. 각국 대표들이 건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감사드립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이었습니다. 85년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잔을 들었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가겠습니다. 김상무가 일어섰습니다. 도로는 경쟁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우고 협력하면 세계 도로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윤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흘러갔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제대로.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배울 것들. 예방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방법. AI 도입 단계별 프로세스. 장기 예산 확보 전략. 조직 문화 전환 경험. 그리고 마지막 줄에 겸손함을 배우다. 35년 만에 제26회 세계도로대회 PIARC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 전 세계 123개국 대표 3,000명이 모였습니다. 무대 중앙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 The Road Ahead. 경쟁에서 협력으로 앞으로의 길. 윤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죠. 오만함을 가지고 35년 경력의 확신을 가지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저의 무지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 비교 2025년 기준 포장 파손율 0.8%, 3.2%. AI 시스템 2023년 vs 2030년 목표. 예방적 관리 65% vs 29%. 해외 수주 187조 원 vs 독일 10년 합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윤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5년 앞선 기술, 7년 빠른 상용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죠. 30년 앞선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 연사로 김상무가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화면에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유럽-일본 공동연구 1년 성과. 지난 1년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김상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성과. 1점 예방적 유지관리 매뉴얼 공동 개발. 한국 모델 기반. 유럽 환경 기준 반영. 포트홀 발생 42% 감소 확인. 2점 AI 교통관제 시스템 기술 이전. 프랑스 AU 고속도로 도입. 사고 대응 시간 12분 4분. 영국 M25 2027년 도입 예정. 3점 디지털 트윈 공동 프로젝트. 일본 도메이 고속도로 구축. 한국 BIM 기술 활용. 유지보수 비용 28% 절감. 가장 중요한 건 김상무가 강조했습니다. 서로 배웠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이 유럽에게 배운 것. 역사 지구 도로 보존 공법. 친환경 저소음 포장 기술. 경관 설계 통합 방법론. 유럽이 한국에게 배운 것. 예방적 유지 관리 시스템. AI 기반 실시간 관제. 장기 성능 유지 전략.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협력자입니다. 오후 세션, 패널 토론. 각국 대표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AU 고속도로의 한국 AI 시스템 도입 후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프랑스 AU 고속도로. 사고 대응 시간 12분 4분 67% 단축. 2차 사고 발생 58% 감소. 국민 만족도 78% 91%. 이제 우리도 예방을 생각합니다. 영국 대표가 이었습니다. M25 순환도로. 지난 30년간 골칫거리였습니다. 한국 모델 적용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메이 고속도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된 도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본 도메이 고속도로 성과. 디지털 트윈 구축 한국 BIM 기술. 예방적 보수 지점 정확도 89%. 긴급 보수 빈도 45% 감소. 연간 유지비 28% 절감. 일본이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윤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독일도 변화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A7 고속도로 시범 사업. 한국식 5층 포장 구조 적용. 폴리머 재질 아스팔트 도입. AI 기반 조기 균열 감지. 6개월 경과. 결과는 윤 박사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A7 시범 구간 vs 기존 구간 비교. 미세 균열 감지 95%, 32%. 조기 보수 정확도 87%, 41%. 예상 수명 25년 vs 15년.
독일 연방교통부가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2027년부터 신규 아우토반은 한국 표준을 적용합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85년 아우토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장, 각국 대표들이 건배했습니다. 10년 후를 봅시다. 김상무가 잔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비전이 떴습니다. 목표. 전 세계 주요 고속도로 AI 관제 100% 적용. 예방적 유지관리 글로벌 표준화. 도로 인프라 평균 수명 2배 연장. 교통사고 사망률 50% 감소. 협력 프레임워크. 한유일 공동 R&D 센터 서울, 베를린, 도쿄. 연사회 기술자, 교류각 50명. 공동 특허 풀 운영. 신흥국 기술 지원 프로그램. 2035년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도로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기를. 그리고 영국 대표가 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술로. 일본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룬 성과로.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35년간 배운 것보다 이 1년간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그가 김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협력의 힘.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부고속도로. 윤 박사는 혼자 천안 구간에 섰습니다. 56년 된 도로. 하지만 새 도로처럼 매끄러웠죠. 50년을 보존한다는 것. 그가 노면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본부였습니다. 윤 박사님, 승인 났습니다. 뭐가요? 아우토반 현대화 프로젝트. 한국 기술 전면 도입. 예산은 향후 10년간 150억 유로.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군요.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서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중얼거렸죠. 가르쳐줘서.